여러분, 만약 누군가 돈도 없고 공장도 없지만 일단 배를 팔러 가겠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혹은 바다에 쇠사슬이 쳐져서 못 지나가니까 배를 산으로 옮겨서 공격하자 라고 한다면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겠죠? 하지만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50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둔 두 명의 천재 리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과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를 만나볼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리더를 찾아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때는 1970년대 초, 우리나라는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짓고 싶었지만 돈도 기술도 없었어요.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은 영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은행가들은 조선소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든다는 거야 라며 비웃었죠. 이때 정 회장님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 바로 주머니 속에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은 당신네 나라보다 300년이나 앞선 16세기에 이미 철로 만든 거북선을 만들었소. 우리가 산업화가 늦어 잠시 쉬었을 뿐 그 솜씨는 어디 가지 않았단 말이오. 이 당당한 설득에 영국 은행장은 감동했지만 마지막으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 더 걸었어요. 거북선 솜씨는 알겠소. 하지만 실제로 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우리도 돈을 빌려줄 수 있어. 라는 조건이었죠. 배를 사겠다는 주문서가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고, 돈을 못 빌리면 조선소를 지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정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곧장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산 미포만의 텅 빈 백사장 사진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죠. 아직 조선소는 없으나 울산에 건설할 예정이고 배를 만들어 본 적은 없으나 만들 수 있습니다. 리바노스, 당신이 이런 배를 사준다면 내가 영국에서 돈을 빌려 이 사진에 나온 백사장에 조선소를 짓고 당신의 배를 만들어서 납품하겠습니다. 라는 상식에 벗어난 설득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계약을 따냈죠. 아직 있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자신감에 리바노스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은 그는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사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었죠. 자, 이제 돈도 빌렸고 주문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배를 주문받았어도 실제로 이 거대한 유조선을 만들 줄 아는 기술자가 우리나라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때 정 회장님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바로 최고의 선생님 모셔오기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배우면 된다. 조선 기술이 제일 뛰어난 유럽에서 선생님들을 모셔와라. 정 회장님은 영국의 유명한 조선 회사들과 손을 잡고 수많은 외국인 기술자들을 울산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먹고 자면서 기술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이때 정 회장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는데 바로 동생인 정인영 씨였습니다. 정인영 씨는 영어를 아주 잘해서 외국인 기술자들과 정 회장님 사이에서 소통을 도맡았어요. 우리 형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니 믿고 가르쳐달라며 외국인들의 마음을 얻었죠. 정 회장님은 학벌이 낮아도 배경이 없어도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들도 처음엔 한국이 어떻게 배를 만들어라며 의심했지만 정 회장님이 노동자들과 함께 모래바람을 마시며 현장을 누비는 모습에 감동해 밤낮 없이 기술을 전수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최고의 인재를 아낌없이 모시고 직접 발로 뛴 덕분에 전설의 병행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공장을 다 짓고 나서 물건을 만들죠. 하지만 정 회장님은 도크를 파는 동시에 그 옆에서 배의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집을 지으면서 동시에 거실 가구까지 다 들여놓는 것과 같은 엄청난 속도였죠. 덕분에 2년 3개월 만에 조선소 준공과 동시에 거대한 배 2척을 완성하는 기적을 일으켰답니다. 이제 500년 전으로 가볼까요? 21세의 술탄 메흐메트 2세 앞에는 천년간 난공불락이라 불린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모트의 성벽이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째, 성벽 앞에는 너비 20m의 거대한 물도랑 해자가 있었어요. 둘째, 그걸 넘어도 10m 높이의 외성벽이 있고, 셋째, 마지막에는 아파트 6층 높이의 내성벽이 버티고 있었죠. 한 겹도 아니고 세 겹이라니 공격하는 군대에겐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하지만 비잔틴 제국에는 또 하나의 비자양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든혼의 거대 쇠사슬이었죠. 콘스탄티노플은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였는데 북쪽의 골든혼이라는 항구 쪽 성벽은 육지 성벽보다 낮아서 공격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비잔틴 사람들은 아예 바다 입구에 집채만한 쇠사슬을 쳐놓았습니다. 배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발을 잠가버린 거죠. 오스만 군대는 배가 들어갈 수 없으니 계속해서 가장 튼튼한 육지 성벽만 때려야 했어요. 이때 기술자 우르반이 나타납니다.
원래 우르바는 비잔틴 황제를 먼저 찾아갔어요. 하지만 비잔틴은 너무 가난해서 대포를 만들 돈이 없었죠. 미안하지만 우린 그런 걸 만들 형편이 안 되오라며 거절당한 우르바는 메흐메트 2세를 찾아갑니다. 돈? 걱정 마라. 성벽을 한 번에 박살낼 거대한 대포를 만들어라. 필요한 건 뭐든 주겠다. 메흐메트는 500kg의 돌덩이를 날리는 괴물 대포 바실릭을 만들어 성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대포를 한번 쏘고 나면 재장전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비잔틴 제국에서는 재빠르게 성벽을 보수합니다. 여기서 메흐메트 2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한 작전을 실행합니다. 바닷길이 사슬로 막혔어? 그럼 배를 산으로 옮기면 되지. 메흐메트는 하룻밤 사이에 언덕에 통나무길을 깔고 기름을 발라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을 동원해 70척이 넘는 배를 산 넘어 골드논 안쪽 바다로 옮겨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난 적들은 바다 위에 떡하니 나타난 함대를 보고 공포에 질렸답니다. 메흐메트 2세는 난공불락의 성 테오도시우스 성을 마침내 정복하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정말 닮지 않았나요? 5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뛴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발상의 전환. 남들이 조선소가 없어서 안 돼, 바닷길이 막혀서 안 되라고 할 때 이들은 본질을 봤어요. 정주영 회장님은 배를 만드는 것을 육지에 있는 건물을 바다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메흐메트 2세는 배를 물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도구로 본 거예요. 최고를 알아보고 아낌없이 투자하라. 메흐메트는 비잔틴이 버린 우르반의 기술을 샀고, 정주영 회장님은 해외의 선진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셨습니다. 속도가 곧 승리다. 남들이 계획만 짤 때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꺼번에 실행했습니다. 속도가 느렸다면 두 사람 모두 실패했을 거예요. 오늘 본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투자자가 되거나 멋진 일을 할 때 이런 리더가 있는 기업을 찾아보세요. 기존의 규칙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회사,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을 국적 상관없이 모으는 회사, 그리고 남들보다 10배는 빠르게 실행하는 회사. 이런 회사가 바로 제2의 현대, 제2의 오스만 제국이 될 고성장 기업이랍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도 앞에 큰 벽이 나타날 때 산으로 배를 보낸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방법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역사 속으로 또 만나요. 안녕.